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출발 당신의 해당 전략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여러분과 만나고 있는 김세성 대표입니다. 무료전화 톡방은요. 문자샵 3989, 문자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방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한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서도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노란톡 무료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방에 입장하시면 공략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참고로 문자는 건당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자비용 100원이 아깝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강하게 갈 종목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꼭 노란 톡방에 입장하셔서 수익 챙겨 가시고요. 지금 다른 분들께서는 무료 노란 톡방에 입장하셔서 수익을 챙겨 가시고 있으니까요.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수익 챙기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방은 방송이 끝나면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셔야 됩니다.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만 입장 가능하다는 점 꼭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노란톡 무료방에서 공략해드렸던 종목이죠. HLB 생명과학이 91.23% 수익 챙겨드렸고요. 한농화성도 75.87%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그리고 KC도 65.99% 수익 챙겨드렸고요. MP 또한 156.30%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액션스퀘어도 57.22% 수익, 그리고 코롱도 34.52% 수익, 오상자이엘도 26.80% 수익 챙겨드렸고요. 유바이오로직스도 25.59%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MP, HLB 생명과학, 한농화성, 코롱, 오상자이엘 같은 종목 저와 같이 공략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략주는 노란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입장에 있으셔야 공략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만 입장 가능하니까요. 지금 꼭 들어오셔야 됩니다. 주중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직장인 및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중기 수익 전략, 또는 장중 변동성 있는 종목들에 대응이 가능한 분들을 위한 단기 전략 같이 드리고 있고요. 변동성이 강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 분석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톡방에 입장하셔서 눈으로 직접 수익 확인하시고요. 저와 같이 또 돈 벌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손으로 지금 빨리 바로 문자샵 3989, 문자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남겨주시면 노란 톡방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시고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찍고서도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앱으로 QR코드 찍어서 바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으로는 문자를 보내시거나 QR코드 찍으시면서 귀로만 제 설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세요. 그러면 이제 미국 증시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가 살아나며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96.67포인트 상승한 35,950.56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29.23포인트 상승한 4,725.7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31.48포인트 상승한 15,653.37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3대 지수는 3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고요. S&P 500 지수는 특히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미크론에 대한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나옴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한 화이자의 알약 치료제에 의해서 MSD의 알약 치료제도 이 식품의약국 FDA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경제 지표도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크리스마스 연휴 이후부터 연초까지 주가가 상승하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가 커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페드가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PC 가격 지수와 근원 PC 가격 지수가 각각 전년 대비 5.7%, 4.7% 올라 모두 거의 4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커졌으나 물가 상승률이 고점에 이르렀다는 진단이 나오는 등 이 같은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이미 소비재, 산업, 자재 관련주가 상승을 했고요. 부동산, 유틸리티 관련주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면서 경제 재개 및 경기 회복과 관련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전문가들은 증시가 이틀간 반등하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은 내년 3월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을 56.5%로 예상을 했고요. 내년 5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70%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모두 전날보다 크게 상승한 것입니다. 또한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변동성 지수인 빅스 지수는 전장보다 0.67포인트 하락한 17.96을 기록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차트 보면서 이제 시장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할 건데요. 차트 보기 전에 무료 전화 톡방은 문자샵 3989, 문자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방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찍고도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노라톡 무료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방 입장하시면 공략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참고로 노라톡 무료방에서 공략해드렸던 종목이죠. HLB생명과학 무려 91.23% 수익 챙겨드렸고요. 한농화성은 75.87% 수익, 그리고 KC도 65.99% 수익, MP 또한 156.30% 수익, 엑센스케어도 57.2%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포롱도 34.52% 수익 챙겨드렸고요. 오상자이엘도 26.80%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도 25.59% 수익 챙겨드렸죠. 지금 바로 노라톡방 입장하셔서 제2MP, HLB생명과학, 한농화성, 코롱, 오상자이엘과 같이 강의할 종목들 저와 같이 또 공략하시면 됩니다. 무료 노라톡방에서는 여러분과 같이 좀 강의할 종목 공략할 예정이니까요. 꼭 노라톡방에 입장하셔서 수익 챙겨 가시고요. 지금 다른 분들은 무료 노라톡방에 입장하셔서 수익을 챙겨 가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수익 챙기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방은 방송이 끝나면 입장 불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만 입장 가능하다는 점 꼭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략주는 노란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입장에 있으셔야 공략주 받으실 수 있어요.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비중 매수를 원하시는 분, 직장인 및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중기 수익 전략과 그리고 장중 변동성 있는 종목들을 대응이 가능한 분들을 위한 단기 전략 드리고 있고요. 변동성이 강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 분석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노톡방 입장하셔서 눈으로 직접 수익 확인하시고 저와 같이 돈 벌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손으로 지금 빨리 바로 문자샵 3989로 김세석이라고 남겨주시면 노톡방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한 QR코드 있죠. QR코드 화면에는 QR코드 카메라 앱으로 찍으셔도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입장하십시오. 손으로 문자 보내시거나 QR코드 찍으시면서 뒤로 또 제 설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차트 보면서 미국 시장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셔야 되는 부분은 나스닥 차트입니다. 나스닥 차트인데 중기적인 흐름을 한번 봐드릴게요. 조금 줄여보면 중기적인 흐름에서의 추세적인 흐름, 그죠? 추세적인 흐름에서 이렇게 여전히 추세선은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모습이고요. 122평입니다. 122평 자리에 오면 그 부분에서는 추세선이 깨지지 않으면서 지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앞부분에서는 계속 쌍바닥이라든지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이번에는 그죠? 쌍바닥까지는 아니지만 122평 부근에서 그 정도까지도 뭐 하락을 많이 예상한 부분도 계시겠지만 122평도 깨지지 않고 강하게 이탈을 하지도 않고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올라왔죠. 그리고 여전히 강한 상승세, 단기적인 흐름에서도 3거래일 연속 상승이 올라오면서 지금 다시 재차 16,500을 돌파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500이 돌파되는 흐름이 나온다고 한다면 시장이 다시 한번 또 강한 강세를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종가상으로는 16,500을 넘어서 끝난 적이 한 번 정도밖에 없어요. 그죠? 테이퍼링을 한다라고 결정이 나고 금리 인상과 관련된 멘트가 나온, 그렇죠? 페드의 회의가 났던 11월 22일 이후로는 그죠? 한 번도 돌파가 됐던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재차 지금 돌파하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보면 중기적으로는 시장이 상승하는 흐름이고 단기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15,500이죠. 15,500을 지지하면서 이렇게 또 16,500을 돌파를 못하는 16,500을 돌파를 하지 못하는 박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한번 밑에도 가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그죠? 15,500과 16,500의 박스 안에 지금 계속 갇혀 있는 모습이에요. 한 달째 이 안에서 변동성은 크죠. 하루에 2% 상승, 2% 하락, 변동성 3% 움직인 날도 있고요. 그렇죠? 나스닥이 변동성이 크긴 한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보면 조금 박스가 커진 모습이지만 여기 지금 박스 안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흐름이다. 기존까지의 이렇게 꼭대기에서 그죠? 윗부분에서의 변동성은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지금은 변동성이 꽤 큰 부분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반대로 얘기하면 밑으로 또는 위로 이제 가게 된다면 꽤 큰 시세를 주려고 지금 물량 소화를 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지금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하락 흐름보다는 돌파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잠시 후에 봐드릴 S&P 500 같은 경우에는 종가 기준으로 갱신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문제가 지금 없어 보이니까 재차 돌파를 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ETF라든지 나스닥이나 관련된 ETF는 이 자리 15,500 정도까지 한번 잡아보자라는 말씀 드렸는데 그 부분까지는 강하게 오진 않았죠. 반대로 얘기하면 뭐다? 일단은 매수장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럼 또 그거 살짝 뒤집어서 무슨 얘기냐? 그럼 15,500이 깨지면, 그죠? 15,500이 깨지면 쭉 이어왔던 6개월 이상, 7개월 이상 이어왔던 이런 추세 흐름이 무너질 수 있는 흐름. 그렇죠?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작년 10월부터니까 1년 동안 이어져 왔던 이런 추세 흐름이 무너지는 기준은 15,500이니까 여러분들이 기준을 가지고 딱 대응하시면 되겠다. 15,500이 깨지면 뭐다? 비중을 좀 줄여보고 15,500이 깨지지 않으면 그 구간에서의 조정에서는 물량을 계속 잡아보는, 그죠? 이 추세선 이렇게 한번 거드릴 테니까 이 추세선 잊지 마시고 추세선이 깨지지 않으면 지속적인 매수 흐름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봉 체크를 해볼 텐데요. 주봉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주봉으로 봤을 때도 그죠? 어디에도 강력하게 하락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이진 않습니다. 뉴스라든지 페드의 발표라든지 페드의 회의에서라든지 그런 안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보다 그래도 채널상으로 봤을 때 차트로 개인 투자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은 차트가 가장 최우선인데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그죠? 아직까지도 어디 부러지거나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꼭대기 부분에서 지금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서의 물량 소화라든지 그 부분만 잘 되면 오히려 조금 더 강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도 강한 하락의 흐름은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최소한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 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런 식으로 시장이 약간 부러지려면 그러면 내지는 조정에서 오려면 이런 식의 채널에서 무너지는 흐름이 나와야 돼요. 추세선이라든지, 그죠? 그러고 나서 고민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19 때도 그쵸? 그 이후에 추세선이 무너진 다음에 시장이 이렇게 조금 조정이, 그리고 깊은 조정이 이렇게 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것보다 15,500이 깨지면 그때 가서 고민을 하셔도 된다. 추세 흐름에서, 그렇죠? 그 부분 계속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라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S&P 500을 한번 볼게요. S&P 500을 볼 건데 S&P 5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고 계신 거는 선물인데 선물 말고 현물 같은 경우에는 차트상으로 종가 기준을 넘었죠. 갱신을 했는데 지금 선물 차트다 보니까 갱신을 못했는데 갱신을 해가지고 넘었다라는 흐름이 보인다면 그죠? 이렇게 S&P 500은 삼각 패턴이 만들어진 이후에 돌파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쌍바닥 찍고 돌파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흐름이다.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삼각 돌파했던 모습과 약간 좀 그죠? 비슷한 흐름이라고 본다면 조정 시에도 계속 매수는 맞아요. S&P 500 같은 경우에도 그 어디에도 현재 흐름에서는 하락 흐름이었고요. 중장기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도 상승이고 단기적인 흐름에서 그리고 중기적인 흐름에서 단기적인 흐름 상승, 중기적인 흐름도 핑크선이 깨지지 않는 한 계속 상승이라는 말씀 드렸고요. 단기적인 흐름도 고점을 넘어갔으니까 여전히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 대응 조정 시에 하시면 되겠고 대표님 놓쳤습니다. 이번에 조정 시에 놓쳤는데요. 핑크선까지 안 와서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쭉 이렇게 추세선을 하나 그어 놓으시고 지난번 저점과 쭉 추세선을 그어 놓으시면 그 부분에 다시 올 거예요. 그렇겠죠?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 기준 가격은 4,500, 기준 가격은 4,500에 딱 놓으신 다음에 그죠? 4,500에 놓으시고 4,500 이탈하면 좀 비중을 축소한다든지 한다라는 마인드로 조정 시에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조정이 들어온 매수를 계속 한번 해보셔라. 이렇게 매수를 해보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봉 체크해드릴게요. S&P 500 주봉을 체크해드리는데 마찬가지죠. S&P 500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우상향하는 시장의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금리 인상이 실질적으로 된 이후에나 혹시나 조정이라든지 버블이 터진다든지 하는 부분은 그때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도 전혀 이상 없는 흐름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매수 흐름으로 대응을 하셔도 좋겠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그죠? 채널 따라서 잘 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깨지기 전까지는 여전히 매수세 이렇게 보시면 이런 구간은 그죠? 잘 가고 있는 구간이다.
잘 가고 있는 구간이죠. 잘 가고 있는 구간에서 조정이 들어오면 이때 비중을 축소, 이때 비중을 축소, 이때 깨지면 축소. 아직 깨지지도 않았죠? 미리 우리가 대응을 해본다면 그런 식으로 또 한번 여러분들이 전략을 짜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S&P 500 여전히 상승이니까 조정시 매수, 조정 ETF는 어디서 4,500 초반 오면은 매수 다시 한번 해보는 전략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고점을 돌파했으니까요. 고점 돌파 이후에 눌리면은 무조건 매수를 해야 돼요. 그 자리가 4,500 초반 그리고 4,600대부터는 분할로 한번 잡아보셔라. 이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다음은 다우인데요. 다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우도 중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한 두세 달짜리 추세를 본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지금 삼각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아주 가장 좀 약하긴 한 부분이지만 의외로 저가가 깨질 때 그렇게 많이 깨져 있지는 않은 흐름이죠.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여기까지 내려올 거냐? 근데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여기까지 다시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동그라미 친 구간까지는 내려오지 않고 조정 없이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오히려 이 부분이 돌파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뭐다? ETF 같은 경우에는 추격 매수도 한번 해봐도 되는 전략인데 일단은 뭐 시장은 여전히 보시다시피 하락은 아니고 계속 미국장은 상승이다라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조정시의 매수는 확실합니다. 이번에 저가 12월 초에 저가였던 34,000이 깨지지 않는 한,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도 매수를, 그죠? 들어오면 ETF 하시는 분들은 매수를 한번 해보셔도 되겠다라는 거예요. 현재 흐름은 고점과 저점을 아우르는 박스 흐름에 이렇게 있다. 돌파가 되면 따라가도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삼각 흐름이 만들어진다. 여기처럼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 돌파가 되면 한번 따라가 봐도 되는 조건, 그죠? 여기서는 이런 그렇죠. 이런 삼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파가 되면 따라가서 추격 매수를 한번 해봐도 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모든 악재는 다 나와서 이슈는 다 해결이 된 상태. 금리 인상도 언제 하겠다, 테이퍼링도 하겠다는 게 모두 이게 다 시장의 예측대로 확실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돌파되면 한번 따라가 봐도 되는 전략 ETF 하시는 분들 말씀을 드려봤어요. 이렇게 해서 3대 지수 다 드렸는데 3대 지수의 공통점, 다우 주봉을 봐도 마찬가지죠. 다른 지수에 비해서는 조금 더 그렇죠. 앞으로 행보를 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저가는 깨지지 않고 고가를 높이고 있는 아직까지는 그런 좋은 구간이에요. 그래서 선을 그어드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죠? 점점 아직 우상향하는 모습이죠. 부러지진 않았어요. 이렇게 그어드리면 점점 약간 살짝 가기 늦긴 했지만 아직까지 부러지거나 저가가 이탈한 적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대 지수 체크를 해드렸는데 3대 지수의 공통점은 강하게 다시 한 번 더 고점을 넘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매수장이라는 얘기고요. S&P 500 같은 경우는 이미 갱신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조정 시의 매수 전략은 여전히 유효한데 말씀드린 지수 있죠. 추세선 하단이 이탈하기 전까지는 조정 시에도 매수를 한번 분할로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추세대 하단이 깨진다. 이런 자리가 되겠어요. 추세대 하단이 깨진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줄여보자. 비중을 줄여서 현금 확보를 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추세대 하단이 깨지기 전까지는 물량을 계속 지속적으로 들고 계셔도 되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상품을 볼 건데요. 3대 지수 다 드렸고요. 상품으로는 골드를 보도록 할 텐데 골드가 지금 특별한 움직임이 많이 있지 않아요. 그죠? 골드가 지금 약간 12월 들어서 다시 1825와 1750 사이에 그냥 박스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격적으로 대응을 해서 막 이렇게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구간이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큰 삼각이 만들어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봉으로 보면 좀 더 잘 보이겠죠? 주봉으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변동성이 줄면서 배차 다음에 시세를 주려고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돌파가 된다. 이쪽으로 돌파가 되면 따라가셔야 됩니다. 역시 그죠? 1900이 돌파가 된다. 그럼 따라가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1700 조금 이렇게 그죠? 이런 식의 박스 안에서 행보를 하고 있는데 가는 쪽으로 따라가시면 돼요. 가는 쪽으로.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지금 왜 아직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그죠? 최소한 이 추세선 이탈이라든지 그죠? 이 추세선이라든지 전고 그렇죠? 전고라든지 전저가 깨지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이 박스라는 말씀 드렸어요. 조금 이 박스 안에서의 흐름에서
이 박스가 터지는 쪽으로 골드가 가면 방향성이 꽤 크게 갈 수 있습니다. 큰 변곡을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횡보가 길면 추세가 길다고 지금 골드가 그런 모습을 주봉상으로 작년 9월 정도, 10월 정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횡보, 큰 추세 없이 이렇게 그죠?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이 방향이 터지는 쪽으로, 터진다는 얘기는 상승이 됐든 하락이 됐든 가는 쪽으로 보고 대응을 하셔도 늦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추세가 길면 횡보가 길면 추세가 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고 골드는 섣보른 매수나 섣보른 매도 대응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실버 봐드릴 거예요. 실버인데 실버도 마찬가지죠. 쌍바닥 이후에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요. 추세 흐름을 보면 이렇게 그죠? 살짝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실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부분이 있으니까 실버도 일단은 조금 관망이 필요한 구간이 되겠고요. ETF라든지 이렇게 대응하시는 분들 실버를 보시면 그죠? 26달러 저항 그리고 이렇게 쌍바닥 선을 그어보자면 고점을 그죠? 고점을 이어보자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골드와 마찬가지로 나중에 조건이 돼서 26달러 돌파한다 그럼 따라가 보셔야 되겠고요. 이탈을 한다 그러면 역시 인버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격적인 대응은 골드나 실버는 조금 하지 마시라.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려볼게요. 그리고 이제 빅스를 볼 건데 빅스가 변동성이 엄청나게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죠. 엄청난 모습을 12월 초부터 한 2주 강하게 보여줬는데 시장이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하루는 강하게 상승, 하루는 하락 이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약간 요거를 축소해서 멀리서 본다라고 한다면 그죠? 일단은 다시 강하게 하락했던 부분에서 돌파됐다가 이제 눌려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일단은 지난번에 하락지수 저가 부분을 깨지는 못하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공격적으로 하락 흐름을 보기는 어려운 모습이다라는 얘기를 드려볼게요. 조금 추세가 꺾여있는 모습이 보이죠? 추세가 꺾여있는 모습이 보이니까 빅스 같은 경우에 빅스를 체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빅스가 다시 25 정도를 넘어가느냐 그죠? 25 정도를 강하게 돌파한다면 또 조정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여전히 20대 초반 22 이 안에서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테슬라를 한번 볼게요. 종목 테슬라를 보면 그죠? 테슬라가 점점 저가가 낮아지는 흐름의 모습을 보였는데 이거 뭐죠? 하락세기가 돌파돼서 5.2평 이후에 5.2평의 양봉이 얹어보면 뭐다? 매수를 해도 된다라는 얘기는 제가 방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죠? 하락세기 제가 일부러 표시를 해드리는 거예요. 다음에도 활용하시라고. 하락세기 이후에 5.2평을 위에 양봉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하락이 마무리되는 부분이니까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락을 하다가 5.2평 이쪽에 양봉이 뜨는 날 있죠. 양봉이 이렇게. 그때부터는 매수를 해도 돼요. 그럼 최소한 10% 이상 그리고 만약에 추세가 전환이 된다 그러면 전고까지도 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위치니까 매수를 조정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봐드리면 루시드 그룹 그죠? 루시드 그룹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저가는 이렇게 그죠? 잘 유지가 되고 있고 보시다시피 이런 모습을 가고 있습니다. 많이 보시던 패턴이죠. 삼각 패턴으로 가고 있는데 이 저가가 깨지지 않고 만약에 지난번에 고가는 얼마냐? 42.5달러인데 42.5달러가 돌파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뭐 매수를 해보셔도 되겠어요. 지금 이쁘게 삼각 패턴에서 박스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돌파되는 거 보고 따라가실 분들은 42.5달러 돌파되는 거 보고 매수를 하셔도 되겠네요. 루시드 그룹까지 봐드렸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3대 지수 및 상품 그리고 주식까지 일부 주식 종목까지 체크를 해드렸으니까 잠시 쉬셨다가 이제 국내 증시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쉬시고 조금 이따 뵙도록 하죠.
그럼 다음으로 우리 시장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시장 확인하기 전에 노란 톡방은요. 문자샵 3989로 김재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 방문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찍고도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노란톡 무료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방에 입장하시면 공략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참고로 문자는 건당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자 비용 100원이 아깝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란톡방에서는 강하게 갈 종목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꼭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수익 챙겨가시고요. 지금 다른 분들은 무료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수익을 챙겨가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수익 챙기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방은 방송이 끝나면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셔야 됩니다.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만 입장 가능하다는 점 꼭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노란톡 무료방에서 공략해드렸던 종목은요. HLB생명과학 91.23% 수익 챙겨드렸고요. 한농화성도 75.87% 수익, KC도 65.99% 수익, MP 또한 156.30% 수익, 액션스퀘어도 57.22%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코롱도 34.52% 수익 챙겨드렸고요. 우상자이엘도 26.80%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바이오로직스도 25.59% 수익 챙겨드렸고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JMP, HLB생명과학, 한농화성, 코롱, 우상자이엘과 같이 가을 종목들 저와 같이 공략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략주는 노란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미리 입장에 있으셔야 공략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중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 직장인 및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중기 수익 전략과 장중 변동성 있는 종목들의 대응이 가능한 분들을 위한 단기 전략 드리고 있고요. 변동성이 강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 분석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눈 50대 수익 확인하시고요. 저와 같이 또 돈 벌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손으로 지금 빨리 바로 문자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문자 바로 보내시면 되고 또 카메라로 QR코드 찍어서도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코스피 시장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2998.02포인트로 상승 출발해서 장 초반 3070포인트에서 장중 고점을 형성한 후 하락 전환을 했고요. 2980.91포인트에서 장중 저점을 기록한 이후에 오전 중에 2994선을 중심으로 움직이다가 오후 들어서 2987선까지 상승폭을 줄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막판 상승한 끝에 결국 2998.17포인트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3거래일 연속 순매도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3거래일 연속 상승, 개인은 3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번 미 FDA가 화이자가 개발한 박스로비드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긴급 사용을 승인했고요. 양호한 미 경제지표 발표 등으로 뉴욕 증시가 상승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외국인은 전기전자 업종을 각각 2천억, 4,300억 넘게 순매수를 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4일 연속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334억, 5,787억 순매수를 했고요. 개인은 8,188억 순매도를 했습니다.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4,109계약, 192계약 순매수를 했고요. 기관은 4,251계약 순매도를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4.1원 하락한 1,187.9원을 기록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닥 지수는 1,004.45포인트로 출발을 해서요. 장 초반 1,001.48포인트에서 장중 저점을 기록한 이후에 상승폭을 확대해서 오전 중에 1,007.42포인트에서 장중 고점을 또 형성을 한 이후 장 후반으로 갈수록 점차 상승폭을 줄였고요. 결국 1,003.31포인트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개인 순매도 속에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에 코스닥 지수는 4일째 상승을 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4일, 3일 연속 순매수, 개인은 3일 연속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수급별로는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2,944억, 528억 순매수를 했고요. 개인은 3,087억 순매도를 했습니다. 차트 보면서 이제 국내 시장 흐름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차트 흐름 확인하기 전에 물어나는 톡방은요. 문자샵 3989, 문자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방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 또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있죠? QR코드 찍어서도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노란톡 무료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방 입장하시면 공약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참고로 문자는 건당 100원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자 비용 100원이 아깝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야 공약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약주는 노란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입장해주세요. 공약주 받으실 수 있고요.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만 입장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비중 매수를 원하시는 분, 직장인 및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중기 스윙 전략과 그리고 장중 변동성이 있는 종목들의 대응이 가능한 분들 위한 단기 전략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으로 지금 빨리 바로 문자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남겨주시면 노란톡방에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 또한 QR코드 카메라 앱으로 찍어서도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차트 보면서 시장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코스피 차트를 먼저 볼 건데요. 코스피 차트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흐름은 현재 약간 루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루즈한 흐름이라는 얘기는 박스 모습이에요. 2950부터 3050 사이의 박스 흐름입니다. 3050, 2950의 지루한 박스고요. 크게 보면 이런 흐름에서 그렇죠? 쭉 연결되었던 이런 마디가 계속 즉 우하향하던 모습이 일단은 어느 정도 마무리는 되었어요. 하지만 강한 모습을 보여주려면 이 구간대에 마디 가격을 돌파해야 되는데 이 구간의 마디 가격대가 3050이에요. 그렇죠? 3050을 계속 지속적으로 저항으로 못 넘고 있는 구간인데 3050이 넘어주는 모습이 나온다면 시장이 좀 강한 모습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그런 여건이 조금 안 되고 있고 조금 더 하지만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이 연속 매수에 들어왔다는 부분은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지루하시겠지만 코스피 대응하시는 분들은 3050이 돌파되는 모습을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거래량이 조금씩 줄고 있어요. 그게 조금 약간 아쉬운 부분이고 재차 거래량이 이렇게 늘면서 지속적으로 늘면서 3050이 돌파되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내년에도 좀 더 강한 흐름까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조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량 필요하고요. 그리고 3050 돌파되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코스피 봐드렸고요. 다음은 코스닥을 한번 볼 건데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코스닥도 조금 지루한 모습은 이런 부분이에요. 시장 자체는 강한 탄력보다는 그죠? 여기서 왔다 갔다 그죠? 지우고 보면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또 선을 그어 보겠죠. 980 그리고 1020 정도에 있는 이 박스 흐름입니다. 박스 흐름이다 보니까 요즘에 또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은 뭐 관리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회사의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아주 강한 테마, 시장을 선도하는 테마는 지금 아직도 살짝 보이지 않는, 살짝 쉬어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돌파가 되는 모습, 이렇게 그렇죠? 추세 흐름이 돌파가 되는 모습이 나온다면 강한 또 선도 업종이 그때 나올 걸로 보입니다. 이 구간에서 강하게 막 가는 테마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어제도 정치 테마 관련된 부분들이 좀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일단은 이런 부분에서 돌파되는 모습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인데 여기서 지루하게 약간 박스 흐름 비슷한데 여기서 이제 돌파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강한 업종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조금 그때를 기다리셔가지고 지금으로 본다면 다음 주까지는 일단 연말 양도세 기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아주 강한 흐름을 보이기는 어렵고요. 종목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연초 한번 기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초를 기대하시면 될 것 같다. 말씀 드려보죠. 다음으로 볼 부분은 변동성 지수를 볼 건데 변동성 지수가 내려오고 있어요. 그죠? 내려왔다라는 얘기는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 안 올라가고 내려온다는 얘기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게 이제 이쪽으로 폭발을 해주느냐, 그렇죠? 폭발을 해주면 시장에 변동성이 생기는 건데 지금 뭐 변동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박스 흐름이다. 이게 터지는 쪽으로 그렇죠? 비슷하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터지는 변동성이 그렇죠? 같이 보시면
이렇게 그죠? 변동성이 터질 때 시장의 방향성이 나올 거니까 그렇죠? 그때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동성이 19, 20을 넘어가야 또 이제 시장의 방향성이 한번 또 큰 흐름의 추세가 나올 거예요.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보통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그래서 두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죠. 두 달에 한 번 정도. 이거 부분 체크하셔가지고 두 달에 한 번이라고 한다면 이번 달 말고 다음 달, 그렇죠? 다음 달 11월 말에 한 번 변동성이 나왔으니까 그게 그죠? 11월 말, 9월 말, 그죠? 이런 식의 한번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은 1월 달도 한번 기대를 1월 말 정도, 1월 중순 이후에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오히려 죄송합니다. 그 전까지는 조금 더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다. 저 두 달에 한 번 정도 시장 자체가 그런 식의 흐름을 보여준다면 아직 조금 더 횡보를 해야 되는 모습이 보인다. 그게 1월 말 중순 이후 이렇게 변동성은 터질 가능성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수 봤고요. 선물 한번 보죠.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선물은 한 번 넘어가는 흐름을 보였지만 선물은 405가 가장 강력한 저항선이 되겠고요. 지금 짧은 흐름에서는 385, 20p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추세 흐름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추세 대응하시는 분들은 조금 재미없는 구간일 수 있겠는데 하지만 긍정적으로 계속 삼성전자라든지 그리고 시장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매수 위주의 대응을 하시면 수익이 괜찮을 단기적인 대응도 매수 위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상가는 선물 기준으로 1.1포인트 정도 그래서 394.70에서 시작을 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394.70이라고 하면 이 정도예요. 그렇죠? 394.70이면 대략 이 정도에서 시작을 할 건데 일단 그러면 하락 흐름을 이어져 왔던 단기적인 모습에서도 이어져 왔던 하락 흐름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이렇게 돌파된다라고 한다면 그죠?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걸로 보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그쵸? 이렇게 보시면 우하향하던 하락 세기가 상승인데 5위평 이후에 양봉인데 아직 양봉이 나오진 않았지만 5위평에서 위쪽에서 이렇게 놀고 있다라는 건 긍정적인 요소로 보인다라는 거니까 매수 위주의 대응을 하셔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봐야 되는 부분은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인데 이건 지속적으로 제가 계속 봐드려오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은 지금 가장 중요한 기로에 서 있어요. 원달러 환율은 이렇게 잘 안 보이시면 조금 키워서 설명을 드리면 그냥 원달러 환율은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알죠? 이렇게 삼각을 만들어 가고 있고 변동성을 키우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가는 쪽으로 이렇게 그죠? 시장에 갈 건데 지금 횡보하는 모습을 보면 코스피도 아직 방향성이 잡혀 있지 않죠.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방향성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만약에 1,200원을 다시 넘어가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조금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고요. 원달러 환율이 오히려 1,170원 안쪽으로 내려와 준다라고 한다면 시장에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조건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장 방향성과 그런 부분을 참고하실 때 아까 빅스 보여드렸죠. 그리고 원달러 환율 같이 체크하시면 돼요. 원달러 환율은 특히 한번 또 봐드리면 이렇게 주봉입니다. 주봉에서 여러분들이 원달러 환율을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원달러 환율이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변곡이 터져가지고 이탈을 하게 되면 그죠? 중장기적인 흐름에서 봐드리는 건데 그죠? 변곡이 이런 식으로 돌파가 되는 흐름이 나온다. 그리고 이탈되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시장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죠? 주봉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봉입니다. 일봉 아니고 주봉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다시 보시면 주봉상으로 봤을 때 원달러 환율이 1,200원에 걸려 있지만 얘가 이런 식으로 삼각을 또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죠? 삼각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도 삼각 패턴이 만들어진 이후에 그죠? 돌파가 되면서 추세가 그리고 여기서도 이런 자리에서도 돌파가 되면서 추세가 그리고 이탈이 되면서 추세가 나왔습니다. 보통 보면 목표치는 그렇죠? 이런 정도의 진폭 정도는 이런 식으로 갖추고 있어요. 그죠? 여기서도 이런 진폭이면 최소한 그만큼의 진폭은 가더라. 그죠?
지금 계속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니까 설명을 이렇게 드리고 있죠. 최소한 그만큼의 진폭은 갑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렇다면 이 진폭에서 돌파가 이번에 변곡이 오고 있는데 여기서 돌파가 된다 그러면 이렇게 갈 거고요. 만약에 이탈이 된다 그러면 그죠? 원달러 환율이 이탈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1170원이 깨지면서부터. 그럼 만약에 깨져서 내려간다 그러면 1115원 정도까지 밑에가 열려 있는 거고요. 돌파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1250원까지는 열려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원달러 환율에 대한 변곡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원달러 환율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ETF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ETF 하시는 분들도 중기적인 전략에서 지금 주봉 설명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중기적인 전략에서 370원이 깨지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뭐 하락하는 흐름의 ETF 사시면 되겠고요. 1200원이 넘어간다 그러면 상승하는 쪽에 ETF를 사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이렇게 삼각 목표가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는 1250원 돌파됐을 때 1200원이 더 넘어간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1250원까지 짧게 한번 대응을 해볼 수 있는 목표가를 잡아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1175원이 이탈한다 그러면 어디까지? 오히려 또 1115원 정도까지의 목표가도 보인다. 그러니까 ETF, 원달러 환율을 ETF로 대응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지금 또 중요한 위치에 와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체크를 한번 해보셔라 라는 말씀 드리고 2017년부터 지금까지의 차트를 쭉 보고 계시지만 중기적인 흐름에서 패턴이라든지 이렇게 완성이 되고 나면 최소한 그 목표치는 다 갔습니다. 그죠? 되게 정직한 모습이에요. 정직한 모습이니까 동그라미가 변동폭이고요. 그 박스가 목표치예요. 그죠? 다 갔죠. 그럼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이제 박스 목표치가 이렇게 갔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동그라미의 진폭, 그죠? 이 진폭이 박스 목표치까지 간다 그러면 1250원이나 1115원입니다. ETF 하시는 분들, 원달러 환율을 하시는 분들 체크하셔가지고 원달러 환율 투자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다. 말씀 드려보도록 하죠. 다음은 삼성전자 한번 볼 건데 삼성전자 특히 반도체에 지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삼성전자를 매수를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정을 기다려보자라는 말씀드렸는데 제가 방송에서는 이런 자리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지금은 다시 강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삼성전자를 매수하기는 쉽지 않아요. 박스 돌파 이후에 그죠? 박스 돌파 이후에 조정 그리고 재차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세력주처럼 5,2평에, 그러니까 12평도 그리고 깨지지 않고 가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갖고 계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홀딩을 하시면 되겠고요. 조정을 없는 분들은 조정을 기다려야 돼요. 그럼 어디까지? 이 정도까지는 한번 또 기다려 봐야 된다는 겁니다. 76,000원 초반, 76,000원 초반까지 만약에 조정이 들어온다면, 그죠? 76,000원 초반까지 조정이 들어온다면 한 번 또 매수를 해서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76,000원이 깨지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갖고 계신 분들도 일단 비중을 조금씩 줄여야 되는 구간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이렇게 단기적인 흐름을 좀 키워서 보면 그죠? 차트가 저가를 이어봤더니 이렇게 통통통통 가더라. 그럼 지금 보시면 저항이 됐던 76,000원이 그죠? 저항이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죠? 돌파가 되면서 지지가 됐다. 그럼 이번에 다시 76,000원을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76,000원이 깨진다라고 한다면 좋지 않은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76,000원 여기를 배수진으로 딱 놓고 이탈하면 손절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대표님 저는 손절이 아니고 모아가고 싶어요라고 하신다면은 1차 부분은 76,000원 초반에서 한번 하시면 되겠고요. 2차는 73,000원 가격 때까지 내려오면 한번 매수를 하는 전략으로 해보셔도 나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봐드릴 부분은 반도체가 강하니까 SK 하이닉스 한번 봐드릴게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지금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SK 하이닉스는 22평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죠? 22평 기준으로 한 번도 깨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쭉 잘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격도가 좀 벌어졌으니까 그리고 13만 원 정도가 목표가라는 얘기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13만 원 정도 가면은 저항이니까 한번 살짝
부분적으로 일부 익절을 해주고, 갖고 계신 분들은 일부 익절을 해주고 나머지 물량 들고 가시고, 또 조정이 들어온다면 특히 그죠? 22평 초반에 이 가격대가 얼마냐? 이 가격대는 얼마? 12만 2천 원에서 12만 3천 원부터 12만 1천 원 요 가격대죠. 요 가격대가 중요한 가격대예요.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 거기서 매수를 하시고, 어디서 폭이 12만 원이 깨지면 일단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그죠? 중요한 가격이 12만 원이니까 12만 원 깨지기 전까지 한번 대응을 해본다라는 생각으로 매수를 조정 시에 12만 원 초반에 한번 해보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대표님 역시 저는 분할로 살 건데요 라고 하신다면 어디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또 1차는 여기가 이 자리가 1차, 이 가격대 1차, 2차는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12만 3천 원부터 12만 2천 원 이 자리까지 매수를 해보시고요. 11만 1천 원이 깨지면 포기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1차 자리고요. 여기가 2차 자리. 물론 보수적인 분들이라고 한다면 2차 자리까지 기다리셨다. 2차 자리에서 한 번에 사셔도 되겠어요. 전 좀 기다릴래요 하시는 분들은 11만 원이 깨지는 걸 손절 컷으로 잡고 밑으로 내려오면 12만 원 초반, 12만 2천 원, 3천 원에서 한번 잡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로 잡으실 분들은 말씀드린 12만 원 초반, 그렇죠? 여기가 1차, 그리고 여기가 2차 이런 식으로 되겠고, 한 번에 잡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냥 좀 많이 조정 기다렸다가 잡을래요 하신다면 보수적이에요. 그러면 11만 원 초반에서 한번 기다려보는 전략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격 매수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추격 매수는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13만 원짜리가 지금 걸려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그리고 또 저항을 맞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목표가가 13만 원 부분이니까 이 자리에서, 이런 구간에서 잡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의 목표가가 13만 원 정도가 되는 거니까 갖고 계신 분들은 13만 원 언저리에서 좀 줄였다가 조정 시 다시 매수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까지 반도체, 지금 시장 반도체가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대표 종목들 봐드렸고요. 나머지 공략주라든지 그런 부분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설명을 또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또 종목 같이 공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공략주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이 오셔가지고 대응을 해서 수익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예상가는 선물 기준으로 1.4포인트 상승, 그래서 395포인트, 그죠? 395포인트에서 시작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395포인트면 일단은, 그쵸? 선물시장 기준으로는 상승 가능한 기준에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 시장에 대한,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산타가 오셔가지고 우리 시장 긍정적인 요소로 상승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여러분들 노란톡방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와 같이 공략주 공략하실 분들 노란톡방에서 뵙도록 하죠. 그럼 지금까지 김세성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